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챕터 7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장의 목적은 세포가 미쳐버려 암이 되기 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아주 생명이 강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쳐버리기 전에는 수년 동안 견뎌내는 생명 탄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 건강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세월 동안 몸이 보내는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림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경고 말이다. 그런 경고가 아주 미세하거나 독소의 수위가 좀 낮은 상태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불편함은 금방 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경고를 무시해서 독소의 수위가 높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털털거리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예외가 없이 질병으로 발전한다. 나는 당신이 이 대목에서 기존의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무장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는 질병이 한여름 땡볕 아래 소나기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의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다. 비슷한 장소에서 살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먹는다. 모든 것이 비슷한데도 어째서 질병은 각각 다르게 발생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편두통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은 피부질환에 걸리거나 매일 복통을 호소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을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신체의 여러 부분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질병들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다. 밧줄은 제일 약한 부분이 끊어지면 그 전체도 끊어진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이상의 인구 모두 각자 약한 부분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자신의 림프 시스템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 사람들은 모두 통증과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인간의 몸이 통증과 불편함을 통해 당신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가장 약한 곳에 통증과 불편함이 온다. 따라서 신체의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라. 그 통증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시는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세포가 미쳐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에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했다는 사실 말이다. 암도 마찬가지다. 내가 계속 강조해온 암이 발생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암은 같은 암이다 라는 말은 다른 질병에도 모두 적용된다. 물론 신체의 모든 심각한 질병에 다 해당된다는 말은 아니다. 한 사람은 납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성면 때문에 숨쉬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또한 황사나 미세먼지로 호흡기와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 것들은 독성 물질로 인한 인체 시스템의 분열이 원인이다. 그 결과물이 통증과 질병이다. 당신은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며 당신 말대로라면 당뇨병과 습진이 같은 원인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나의 대답은 예스다. 예를 들어보자. 내부 장기인 췌장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외부 장기인 피부에 진물이 생기고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보자. 표면적으로는 확실하게 서로 다른 질병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결과물에 불과할 뿐이다.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물만 둘이라는 말이다. 그렇다. 독소 때문이다. 림프 시스템이 잘게 부수어서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독소가 다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해변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산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해변을 따라 집들이 줄지어서 마을을 이루고 있고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먼 바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해일이 밀려들어와 바닷가 마을을 덮쳤다. 해일이 집들을 집어삼켰고 산에 있던 바위들이 떨어져 내리면서 다른 집들을 박살냈다. 전기 시스템에 불이 붙으면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남은 집마저 태워 없앴다. 우리는 해일에 의해서, 바위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집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다. 집들은 세 가지 원인으로 파괴되었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 아니던가. 지진이 없었더라면 해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바위가 떨어져 내릴 필요도 없고 불도 나지 않았다. 만일 독소가 없다면 당뇨병은 없다. 당뇨병도 습진도 없고 열병도 없고 암도 없다. 거의 모든 질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독소가 없다면 말이다. 통증이나 질병이 어디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제거되지 못한 독소가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넘치기 때문이다. 그 장소의 독소 배출 능력, 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해 다 말한 셈이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완치하려면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 아주 단순하지 않은가? 거듭 말하지만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칸막이 속에서 무어라 중얼거리거나 어렵고 현학적인 용어로 알쏭달쏭하게 말한다. 알쏭달쏭하게 말하다가 우리는 모른다거나 아무도 모른다거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질병들이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 그들은 질병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신체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현상을 연구하고 원인을 캐내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다. 10개의 병명이 100개로 늘었다가 지금은 1000개도 넘을 것이다. 오직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도 말이다. 바로 독소 말이다. 당신은 이러한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같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나는 구태의연하고 관습적인 것에 반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가져온 관습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 앞에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빨갛고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이 과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과일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면 된다. 만일 내일부터 당신이 사과라고 알고 있던 과일이 고양이로 불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과일 가게에 가서 아저씨, 오렌지 한 상자와 고양이 한 상자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 쉽지 않은가? 이름이 바뀌었으니 사과 대신에 고양이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들의 차이점은 장소만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 질병의 뿌리가 되는 원인은 똑같다는 말이다.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통증처럼 질병으로 인한 몸의 이상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증은 순간이란 말이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색다른 초기 반응으로 생각하시길 바란다. 조금만 통증을 참아내면 왜 그랬는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나는 30년 넘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림프 시스템을 통해 몸을 정화시켜서 고통을 끝낸 예를 들면 이 책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그러한 예들을 지켜보면서 나의 신념은 더욱 굳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 환자들 중에는 많은 의사들도 있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독성 물질이 림프 시스템 내에서 점점점 더 쌓여가면 림프액의 흐름이 점점 느려집니다. 림프액은 마침내 끈적거리게 되고 면역 시스템의 임파구와 대식세포는 힘을 잃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이 림프 시스템 내의 독성 물질을 식이요법으로 청소해서 치료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암,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 그들은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특별히 19년 동안 고통을 받던 암 환자가 살아나는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림프 시스템을 열어주고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음식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탄광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그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질병도 물리칠 수 없다. 당신이 몸의 원리, 즉 자연위생학의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되면 어느 순간 아주 갑자기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놓았던 탄광의 돌덩이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림프 시스템의 파워. 림프 시스템이 얼마나 조목조목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러나 어떤 질병을 선택할 것인가는 하는 것도 고민사항이 아닐 수 없다. 현대의학의 병명은 이미 수천 가지를 넘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모두 적는다면 이 책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잊고 싶어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어떤 종류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해도 처방은 오직 한 가지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해서 그곳에 에너지를 채워 넣으면 된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당신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우리 몸속에는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그 시스템을 잘 조절하기만 하면 몸이 저절로 회복되는 메커니즘 말이다. 여기에서 열거하게 될 질병에 관심이 없다면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이 질병들을 그냥 살펴보기만 해도 좋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것만으로 열거하는 질병들 모두 퇴치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읽은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림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 진행의 7단계 말이다. 나는 앞에서도 7가지 단계의 증상에 대해 여러 번 읽어주길 권한 바 있다. 바로 지금이 다시 한번 읽어볼 좋은 기회다.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부터 세포가 미쳐버리는 단계까지 7단계를 언급했었다. 피로와 피곤함이 밀려오는 단계가 시작이다. 그 이후로 불면, 식욕부진,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질환, 통증, 고열, 임파선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두통과 같은 통증 현상, 여성들의 생리불순, 각종 과민 현상, 각종 염증 등이 수반된다. 위의 모든 증상들은 몸이 당신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요구사항이다. 독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 고통스러우니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좀 보호해달라고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해서 증상을 약화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라는 말이다.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시끄럽다고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각종 면역계 질환들. 에이즈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 전까지 당신은 얼마나 자주 면역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에이즈는 면역 시스템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린 1등 공신이다. 어찌되었든 면역 시스템은 우리 건강의 모든 면에 관여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림프 시스템은 우리 인간 면역 시스템의 심장이자 영혼이다. 면역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살펴보자.
내가 만나본 수많은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함의 증상들을 적어보았다. 1. 만성피로 증후군,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근골격계 통증 등을 동반하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피로감이 주된 증상인 복합적인 질환. 여기에서 증후군이란 말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상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증상: 만성피로, 고열, 복통, 수면장애, 두통, 과민 증상.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2. 루푸스. 주로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상: 만성 통증, 발열,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한 불편함, 식욕부진, 림프 주머니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 두통, 생리불순 등.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3. 섬유 근육통. 근육, 관절, 인대, 힘줄 등 연부 조직의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증후군으로 루푸스와 유사하다. 증상: 전신에 통증이 생기지만 특별히 연부 조직의 통증을 일으킨다. 염증을 동반하므로 피부염을 불리기도 한다.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4.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의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 이 활막이 존재하는 모든 관절, 즉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관절을 침범하는 질환. 증상: 피로, 식욕부진, 염증, 지속적인 발열 증상, 림프 주머니가 붓는 현상.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5. 아토피성 피부염.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있는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습진 등을 동반한다. 증상: 가려움증, 피부건조증, 습진.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6. 피부경화증. 피부 안쪽에 악효질의 과다한 축적으로 인해 피부의 일부분 또는 전신의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현상. 증상: 통증, 피부 착색, 손가락 끝에 부패하여 썩는 현상.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7. 혈관염.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이에 따른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 증상: 발열, 피로감, 식욕부진, 관절통, 근육통, 자색반증, 두통, 뇌경색, 손발저림, 감각소실, 호흡곤란.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8. 라이터 증후군. 요도에 생기는 고통스러운 염증. 증상: 불편한 소변, 소변의 혈류 및 고름, 성기 끝에 작은 궤양 발생, 발열, 식욕부진.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9. 강직성 척추염.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질병. 증상: 허리 통증, 어깨와 엉덩이, 무릎의 염증, 피로, 발열, 식욕부진.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10. 다발성 근염 및 피부 근염. 염증성 근육병증에 속하며 몸통 가까운 곳 쪽 근육의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증상: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물건을 들어올릴 때 머리를 비슷해 몸통에 가까운 사지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이 어려워짐을 호소하게 된다. 눈 주위와 눈꺼풀이 부어오르기도 함. 원인: 알려지지 않았음. 치료법: 약물. 몸을 쇠약하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면역계 질환들을 나열해 보았다. 이 질병들의 뚜렷한 차이점들을 당신은 발견할 수 있나? 집안에서 키우는 캥거루가 도망간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아니던가? 나는 10개의 질병을 나열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다. 비, 얼음, 눈, 진눈깨비, 우박 등이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물이다. 루푸스,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피부염 등도 모두 동일한 질병이다. 림프 시스템이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독소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발생한 질병일 뿐이다. 림프 시스템이 고통을 받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일반적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바로 통증, 피로, 수면장애, 식욕부진, 고열이다. 이 증상 모두 여기에 있지 않은가?
당신은 질병의 7가지 단계 중 4단계 염증을 기억할 것이다. 염증에는 통증과 불편함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것은 독소를 청소하려는 림프 시스템의 안간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당신에게 간청하는 몸짓이다. 위에 열거한 10개의 증상 모두 염증을 수반한다. 10개 중에서 반 이상의 항염제가 처방된다. 항염제를 처방해도 언제나 재발할 수밖에 없다. 항염제는 골다공증 및 복부 궤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막을 뿐이다. 당신이 만일 림프 시스템의 자연 법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다면 이 사실들은 너무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0가지 질병의 원인은 모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통증을 가면으로 가리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면 질병은 1단계부터 차곡차곡 7단계까지 적군이 아군의 마을을 하나씩 접수하듯이 진군해 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는 지금 면역계 질환들의 심각성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질병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위에 열거한 질병뿐만 아니라 에이즈, 천식,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을 비롯한 모든 면역계 질환들은 모두 독소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채워 넣는 작업만 열심히 하면 된다.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다. 그들의 인생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 심혈관 질환은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다. 다른 모든 질병을 더해도 이 질병의 사망률을 넘지 못한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심혈관 질환은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 네이슨 프리티, 줄리안 휘테커, 딘 오니시를 비롯한 무수한 석학들이 이것을 증명해 보였다. 나는 이 질병의 중요한 2가지 측면, 고혈압 및 심장병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림프 시스템만 잘 관리하면 고혈압과 심장병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살펴보자. 고혈압은 혈관벽에 압력이 지나치게 가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심장에 타격을 가해서 심장병을 일으킨다. 뇌에 타격을 가해 뇌졸중을 일으키고 망막에 타격을 가해 실명의 원인이 되고 콩팥에 타격을 가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한다. 자연위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버트 설턴 박사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하게 배출되지 못한 독소라고 말했다. 림프 시스템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독소가 몸에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 내부와 피부와 혈관 시스템 등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어디에 고혈압이 생기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는 고혈압 치료에 관해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해왔다. 직접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관리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나의 큰형인 경우 10년이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했고 치료를 받았었다. 나와 함께 열심히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운 결과 처음으로 완벽한 건강체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아무런 약도 쓰지 않았지만 다시는 혈압이 오르지 않았다. 큰형은 12년째 고혈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 당신이 독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해서 혈압을 낮추더라도 갑자기 혈압약을 끊지 말길 바란다. 독소를 청소하고 림프 시스템이 깨끗해져서 혈관의 압력이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약물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며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길 부탁드린다. 심장병. 심장병은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 심장 근육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는 다행하게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 피부에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 같은 지속적인 통증이 가슴에서 왼쪽 어깨, 턱, 목, 어깨뼈 쪽으로 퍼져간다고 말한다.
심장병의 첫 번째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다.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혈관이 탄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번째 원인은 죽상 동맥경화증이다. 혈관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나는 5장에서 림프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지방이 동맥에 쌓이기 전에 소화기관에서 지방을 제거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까 림프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첫째로 꼽는 것은 우리 몸속의 동맥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도록 청소하는 일이라는 말이다. 림프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이지만 않는다면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혈관 질환도 발생하기 힘들어진다. 심장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병과 세포가 미쳐버리는 암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되었다. 미국에서 이 두 가지 질병으로 매일 4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 믿어지는가? 나는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매일 4,000명이 죽는다. 2001년 9.11 사태의 사망자가 3,000명인데 매일 그보다 많은 미국인이 이 두 가지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병은 모두 예방이 가능하다. 이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쌩쌩하게 살 수 있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이 새로운 지식은 당신이 진심을 가지고 원하기만 하면 주어진다. 당신의 몸에 그 기회를 불어넣어주면 당신의 몸은 자유가 된다. 소화불량. 우리 인간은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70톤 정도의 음식을 먹는다. 나는 음식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특별히 소화기관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 30년 넘게 연구해왔다. 음식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나는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몇 권의 책을 쓸 자신이 있다. 소화관은 15m 정도로 길다. 우리의 입에서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곳, 바로 항문에서 끝난다. 활처럼 굽은 곳도 있고 주름지거나 접혀진 곳도 있고 갈라진 곳도 있고 작은 구멍도 있으며 주머니가 많은 곳도 있다. 그 중에 어느 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청소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서 썩으면 그곳에 염증이 생긴다. 소화불량과 관련된 병명을 찾아보면 많은 이름들이 염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어디에 생긴 염증이라는 말이다. 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염증은 많은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할 뿐더러 계속되면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한다. 염증은 이제 소미불이 오리털 이불로 바뀐 것처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렸다. 염증이라는 것의 본래 성질을 관습적인 전통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제거되지 못한 독소의 결과가 염증의 원인이라는 인식 대신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감염이라는 희생양으로 적대시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을 만들어서 적대시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다. 염증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물론 소화기관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쓰레기통에 파리가 꼬인다고 해서 파리를 범인으로 모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통에 파리들이 몰려들 때 당신은 파리들이 쓰레기를 몰고 왔다고 불평할 것인가? 염증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에게 먹이를 공급해준다고 해서 박테리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것은 마치 쓰레기 대신에 파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똑같다. 염증의 원인은 독소이고 파리의 원인은 쓰레기 아니던가? 나는 림프 시스템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가지 소화기관의 질병에 대해서만 말해보겠다. 사실 여기에는 4가지 외에도 너무나 많은 병명이 있다. 식도염, 개실염, 장염, 이유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췌장염, 복막염 등등 그것이다. 대장염. 대장은 소장 다음에 위치해 있으며 항문과 연결되어 있다.
소화된 음식물의 찌꺼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염이란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지만 이제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관습적이고 상업적인 의학계가 대장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살펴보자. 대장염은 보통 대장의 아래쪽 내벽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보통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대장의 위쪽으로 확산되는데 붓기도 하고 빨개지면서 헐기도 한다. 헐어서 따끔거리면 대장성 궤양염으로 의심받는다. 첫 번째 증상은 강한 통증인데 염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과민 증상, 혈변, 식욕부진, 구역질 등이 그것이다. 대장염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박테리아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때도 당연히 항생제가 처방된다. 항생제는 통증에다 마스크를 씌우는 행위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증상에 마스크만 씌움으로써 질병은 계속되고 마침내 세포가 미쳐버리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100여 명의 명망 높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질병이라는 책에서는 대장염은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이 질병이 10년 이상 지속되면 그 확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는 아주 오랜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통증을 없애려고 염증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독성을 가져서 약해진 세포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서 세포를 혼비백산 미쳐버리게 하는 행위다. 림프 시스템을 부드럽게 청소해주기만 하면 통증과 염증은 자연스럽게 멈춘다. 질병은 멈추고 세포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하고 원래의 정결한 여인으로 되돌아온다. 이처럼 간단하다. 크론병. 크론병은 소화기 계통의 일부분에 염증이 생긴 질병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크론병은 대장염으로 불리지 않은 것일까? 대장염은 대장 아래쪽에 생긴 염증이 아니던가? 대장의 아래쪽은 소화기 계통의 일부가 아니던가? 왜 거기에 두 가지 이름이 생겨야만 할까? 대장염의 다른 이름인 장염 또한 특별히 대장의 아래쪽에 생긴 염증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왜 장염은 대장염과 크론병과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만 하는가 말이다.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다. 크론병의 증상은 통증, 피로감, 발열, 설사 등이다. 처방은 항생제 투여다. 크론병이 시작되는 초기일 경우 흉내는 맹장염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맹장염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대장염, 크론병, 장염 등은 모두 장기 내벽이 손상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킨 질병이다. 장기 아래쪽에 염증이 있을 경우 크론병 또는 장염으로 불리고 1.5cm 떨어진 곳에 염증이 생긴 경우 대장염으로 불린다. 특히 크론병의 경우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위궤양. 음식물이 입을 거쳐 들어오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며 대장을 통해 배설된다. 그런데 맨 처음 음식이 소화되는 위의 내벽이 헐어서 상처가 생기는 현상을 위궤양이라고 한다. 궤양은 앞에서 언급한 질병의 7가지 단계 중 4단계에 해당된다. 지속되는 독소와 염증의 장기적인 공격에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위 내부에 상처가 생기면서 위궤양이 발생한다. 증상은 계속되는 통증이고 원인은 역시 알려지지 않았으며 처방은 역시 항생제다. 맹장염. 나는 맹장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7장을 썼는지도 모른다. 나는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다. 맹장염은 관습적이고 상업적인 의학에 의해 무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그들은 염증이 몸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자연 치유의 증거라는 점을 철저하게 무시해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 어찌하여 전지전능하신 신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맹장을 만드셨을까? 어찌하여 신께서는 우리 몸의 가장 복잡한 기관인 장기 속에 슬픔의 원인이 되는 맹장을 대충 넣어 꿰매셨을까? 과거의 엘리트 의사들은 이 질문 속에 편도선까지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편도선과 맹장을 쓸데없는 신체의 일부분이므로 잘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00여 년 동안 우리 자연위생학자들은 편도선과 맹장을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완강한 믿음과 싸움을 계속해왔다. 그러한 싸움의 결과 편도선만큼은 전능하신 신의 전능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호모사피엔스 700만 년의 진화의 완벽한 결과물로 인정하게 되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편도선을 자르겠다고 칼을 잡는 의사에게 우리는 돌팔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맹장은 아직도 긴가민가한 상태로 용서함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맹장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신이라면 그따위 엉터리 신은 믿지 말라고 나는 다시 한번 주장한다. 그따위 신을 믿고 11조를 바칠 바에는 부뚜막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더 진실된 일일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700만 년은 인간의 시각으로 냉큼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다. 장구한 시간에 걸쳐 맹장은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장기로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다. 맹장은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한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5에서 6cm의 기관이다. 맹장염은 그 맹장에 염증이 생겨 림프 시스템이 막혀버린 것으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맹장염은 제거되지 못한 독성 물질과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증상은 오른쪽 아랫배의 통증, 식욕부진, 구역질, 변비, 설사, 발열 등이다. 일반적인 의학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하고 장기 휴식을 권고한다. 그러나 염증이 심할 경우 속 시원하게 잘라서 없애버릴 것을 권하고 환자가 네라고 허락을 하기도 전에 수술에 들어간다. 한 양심적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맹장염은 진단도 하기 전에 수술이 시행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은 많이 사라졌다. 많은 치료요법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효소요법과 같은 음식요법만으로도 충분히 맹장염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내가 옛날에 읽었던 수많은 생리학 책에서도 맹장염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묘사되고 있었다. 맹장의 기능은 무엇일까? 라는 연구를 거듭한 결과는 한결같이 현재까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음이었다. 소화관의 총 길이는 9m 정도다. 소장의 길이는 6.55m인데 여기서 작다라는 의미는 길이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둘레, 즉 지름이 좁다는 의미다. 소장은 위에서 내려와 뚫린 곳 없이 대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대장은 1.5m 정도이며 소장에 비해 둘레가 넓다. 대장은 종종 큰 창자로 불리기도 한다. 소화에 관련된 순환 과정이 끝나고 음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흡수되고 나면 쓰레기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대장에서 머무른다. 대변에는 독성 물질이 아주 많으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좋다. 몸속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독성 물질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염증이 생기게 된다. 독성 물질이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대장의 내벽에 충격을 가하게 되고 메스꺼움과 불편함이 시작된다. 크론병,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은 모두 제거되지 못한 쓰레기로 인한 염증과 상처가 원인이다. 맹장은 소장이 끝나고 대장이 시작되는 맨 첫 부분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장의 비밀스럽고도 놀라운 기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맹장은 대장으로 들어가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물질들을 미리 없애거나 중화시키는 필터 역할을 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몸은 놀라운 지능을 가진 존재다. 맹장이
신의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근거가 없고 무지한 말인가 말이다. 당신은 이것이 나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노먼 워커 박사를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영양학자이며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로 나는 그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 진실을 탐구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분야에서 6권의 책을 집필했고 106세에 평화롭고 건강하게 생을 마감했다. 병원에게 몸과 영혼을 팔지 않고 평화롭게 자연사했다는 말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스스로 아바타가 되어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맹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아주 젊은 시절에 그로부터 맹장의 기능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 이후로 맹장에 나쁜 짓을 해서 살이 심하게 빠지는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살이 심하게 빠진 사람들과 맹장을 떼어난 사람들 모두 맹장을 잘라낸 직후부터 살이 과도하게 빠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시라. 하나를 잃는다고 모두를 잃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허접한 것이 아니다. 맹장을 잘라내더라도 거기에는 아직도 손상되지 않은 맹장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당신이 아주 열심히 독소를 제거하고 에너지를 채워넣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현대의학은 염증을 적으로 만들어 공격하고 싶어 한다.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증상을 가라앉혀야만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위생학에서는 염증을 우리의 친구로 본다. 제거되지 못한 독소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본다는 말이다. 염증이 질병으로 치닫는 4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행동은 약물을 신성한 몸속에 퍼부으며 질병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이다. 그것은 염증이 악화되기 전에 쓰레기를 처리하려는 림프 시스템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또한 그것은 독소로 약해진 장소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새로운 독성 물질을 퍼부어서 더 강력한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약물은 그 장소에 마스크를 씌워 증상을 가릴 뿐 근본적인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도둑이 집안에 들어서 경보기가 울린다고 경보 스위치를 내리고 다시 침대로 향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CNN 방송의 뉴스에서는 루푸스에 처방되는 항염증제가 뼈의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켜서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밝혔고 ABC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2020에서는 항염증제가 복부 궤양의 원인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의 질병을 위한 치료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된 치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물은 결코 당신을 건강했던 시절로 되돌릴 수 없다. 상업적인 의료 시스템에 휘둘리지 마시라. 관습적인 사고를 버리고 새롭고 진실된 사고로 무장하시라. 진실된 몸의 원리에는 진실된 행동으로 대처하라.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살인자는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 말썽꾼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림프 시스템에 알맞는 처방을 내리는 길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번째 살인자는 암이다. 이 역시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노력만으로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면역계 질환과 소화기 계통의 질환도 처방은 똑같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충전시키기만 하면 된다. 심혈관계 질환, 암, 면역계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은 서로 다른 4가지 질병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처방은 모두 하나다. 폐 및 호흡기 질환, 신경계통 질환,
근육 및 뼈질환, 간 및 담낭질환, 신장 및 비뇨기계통 질환, 피부질환 등 예방과 치료는 똑같다. 당신은 이제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증상을 약이라는 가면으로 숨길 필요도 없다. 당신이 매우 관심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해 내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한결같이 하나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처럼 간단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한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오해에서 시작됐고 그 오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진실은 항상 단순한 법이다. 몸속의 림프 시스템이 당신을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있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이전에 수많은 자연위생학자들과 대체의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사실이다. 인간의 몸은 몸이 좋아하는 처방을 내려주면 아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해서 개선한다.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신이 한 일은 무엇인가? 아마도 제약산업의 거미줄에 걸려 온몸을 파닥이며 허둥댔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지만 무려 1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한다. 몸을 살린다는 바로 그 약 처방을 받고 10만 명이 매년 죽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매년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 때문일까? 인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미식품의학국이 오히려 매년 기록적인 속도로 신약을 승인해주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미 퇴역 군인청 건강본부의 케네스 카이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너무도 많은 신약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품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조차 이 약품들의 부작용과 독성을 거의 예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즈도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데 아무도 병원과 의사들에게 그것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와 사망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닫고 있다. 그들은 이유를 알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건강정책연구원인 루시안 리퍼 박사는 의학이 계속 진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약물 축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은 일종의 유행병과도 같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신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들은 모두 약 처방을 통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약물 축제의 희생자인 셈이다. 약물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비영리 소비자 보호단체인 식품안전연구소의 마이클 코엔 소장은 환자의 약물 피해를 예방하는 첨단 기술은 전혀 발전이 없고 그 자금도 전혀 투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라고 한탄했다. 왜 그럴까? 그렇다. 돈은 많이 드는데 수입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연구로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약물을 조제해주는 비용이 1992년에 약 20억 달러였다가 1998년에는 약 30억 달러, 2005년에는 약 40억 달러로 치솟고 있다. 이 비용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통제불능이 되어버렸다. 약물이 왜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을 보호해줄 보디가드는 없다. 10만 명 이상이 매년 목숨을 잃고 있다. 오직 확실한 것은 신약의 승인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뿐이다. 이것은 참으로 미친 짓이다.
수영장에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 당신의 친구를 위해서 당신은 물을 더 채워놓고 싶은가?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금 귀를 쫑긋하며 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스스로를 보호하시라. 약국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 누군가 약 안 먹고 뭐해? 라고 속삭일 때 림프 시스템을 청소해서 병을 치유하시라.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할 일은 평생 없을 것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도 하나고 해결책도 하나라는 나의 주장은 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도 있다. 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힘을 가진 기존의 세력과 권력, 그리고 지속되어 온 관습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하늘을 날게 한 라이트 형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래, 하지만 우리는 날 수 있어. 어떤 철학이 기존의 힘과 사고에 저항해서 새로운 선언을 할 때마다 권력과 자본을 지속시키려는 구세력은 신세력의 약점을 캐내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특별히 약점이 있는 예외적인 것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주장하는 것들에도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림프 시스템을 청소한다고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같은 경우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단백질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소화 및 배출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질병의 경우 림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청소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살고 림프 시스템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결점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몸이라는 아주 복잡한 주제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의 초창기 세대다. 나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내릴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증명된 사실들의 근거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가지고 예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당연히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100% 완벽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만 명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나의 의견에 따라 실천해서 3분의 1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류가 일찍이 발견한 역사상 최고의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이 방법을 실천해서 수없이 많은 감동적인 경험을 수십 년 동안 맛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이 흘러 이 책에서 주장하는 대로 열심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80% 이상은 나와 같은 감동을 맛보리라고 장담한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성인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혁신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성 물질은 인체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마비시킨다. 세포의 에너지 순환을 조절하는 효소를 독성화시키고 면역력과 노안 방지 호르몬을 차단시키며 우리 몸의 모든 순환 기능을 약화시킨다. 나는 우리 인간이 건강해지거나 나빠지거나를 떠나서 양심과 진실의 기반이 된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당신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장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그 원리에 따라 살기만 하면 신문의 부고란에 당신의 이름은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림프 시스템을 독소가 없는 무공해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다.